안녕하세요. 늦게 온 선물 현명한 부모 되기 6회기 수업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김민지 그리고 정혜규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놀이 계획표를 함께 작성해보고 마무리했었죠. 혹시 집에서 실제로 실천해보니 어떠셨나요? 잘된 점도 있었을 거고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놀이 계획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함께 공유하면 좋을 만한 계획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획표는 민센데이 가족이 작성해 주셨어요. 재활용 놀이, 캠핑 놀이, 샌드위치 도시락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노력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받았던 부모님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실천 언어 목록을 만들어보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인 7살 딸을 둔 50대 초반 어머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딸이 저녁을 먹다 말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길래 밥 다 먹을 때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지?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배불러 나 이제 놀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빠가 다 드실 때까지 앉아 있어야지 하며 목소리가 커졌어요.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너 울면 더 혼나?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먹이면서 엄마는 왜 맨날 화만 내? 무서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하고 미안해졌지만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버릇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어릴 적을 떠올리면 지금 제 훈육 방식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님 정말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건 너무한가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대화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상호작용이라고 느껴지셨나요?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사연자님의 사연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함께 분석해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밥 다 먹을 때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지.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훈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규칙만 강조한 대화였어요. 아이의 배불러요는 신체 감각과 감정의 신호인데요. 부모가 이를 무시하면 감정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배가 부르구나. 그래도 밥상은 같이 정리하고 놀자와 같이 감정을 먼저 수용하면 자녀도 규칙을 이해할 준비가 됩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말도 못했어. 이런 세대 비교는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부모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인데요. 이는 결국 관계가 가르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으로 고정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두면 자녀와의 대화는 단 방향이 되고 결국 상호작용의 교육적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너 울면 더 혼나 라는 말도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조급한 마음에 울지 마 혹은 울면 혼나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은 아이의 감정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며 정서적 안정감이 약화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울음을 멈추게 하기보다는 감정이 왜 생겼는지 묻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부모는 속상했겠구나, 울어도 괜찮아, 다 울고 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말로 자녀의 감정을 허용해주면 안정감을 느껴 스스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훈육은 통제가 아니라 상황 이해를 통한 학습이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꾸중은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자기조절 능력은 키워주지 못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지금은 네가 놀고 싶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식사 시간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엄마 아빠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라는 식의 말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화법으로 올바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밥 다 먹을 때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로 했지? 배불러요. 이제 놀면 안 돼요? 밥을 조금 남겼는데 더 안 먹어도 되겠어? 네, 그만 먹을래요. 그래, 배가 부를 때는 그만 먹어도 괜찮아. 대신 밥 먹은 건 같이 정리하고 노는 건 어때? 알겠어요. 좋아, 그럼 같이 정리하고 놀자. 배불러하는 자녀가 식사 시간이 끝나기 전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죠. 이전에는 전통적인 밥상머리 교육을 적용하여 아빠가 밥 다 드실 때까지 앉아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했다면 올바른 상호작용을 위해서 자녀의 배가 부르다는 표현을 존중하여 배가 부를 때는 그만 먹어도 괜찮아. 대신 밥 먹은 건 같이 정리하고 노는 건 어때? 라고 차분히 물어보는 대화법으로 바뀌었네요. 이를 통해 밥상 예절을 가르치려는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공감과 제한형 언어로 사용하여 훈육을 협력의 대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5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영상은 잠시 멈춰주시고 부모와 자녀 역할을 번갈아가며 지금 보신 올바른 상호작용 대화를 실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옆에 계신 상대방의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말투를 사용해 보세요. 언어보다 태도와 톤의 변화가 아이에게 더 큰 메시지를 주니 실제 자녀를 대한다고 상상하며 몰입해 보세요. 자, 이제 5분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모두 해보셨죠?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직접 부모와 자녀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말 한마디의 차이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느끼셨을 거예요. 감정을 다루는 대화는 처음에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연습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아이의 마음을 여는 첫 걸음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녀의 감정보다는 부모의 조급함이 앞설 때 어떤 대화가 오가게 될까요? 이번에도 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문제였는지 찾아본 뒤 올바른 대화 방식으로 함께 바꿔볼 거예요. 이번 사연은 9살 아들을 둔 60대 초반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퇴근하면 오늘은 아이와 놀아줘야지 다짐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지쳐있어 놀아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 저녁에는 아이가 컴퓨터 게임만 하길래 오늘 숙제 다 했어? 하고 물으니 이따가 밥 먹고 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8시가 다 돼도 숙제할 기미가 안 보이길래 참다 못해 벌써 8시인데 언제 숙제하고 언제 잘 거야? 맨날 이따 가잖아. 지금 바로 해!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또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에 후회가 됐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큰 소리를 냈다는 후회, 그 마음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의도는 옳았지만 감정이 앞서서 대화의 방향이 틀어진 걸로 보여요.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하신 퇴근하면 놀아줘야지 다짐하지만 지쳐있다는 말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훈육이 아니라 감정 배출의 형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럴 땐 아빠가 지금 좀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지시와 비난이 결합된 말투예요. 벌써 8시인데 언제 숙제하고 언제 잘 거야? 맨날 이따 가잖아. 이 말은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는 대신에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은 쉬고 싶겠지만 늦으면 내일 피곤하니까 8시까지는 시작하자. 숙제 끝나면 아빠랑 게임 한 판 하자 라는 말로 시간이라는 한계를 주되 선택의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협력적 조건을 제시하면 숙제하라는 지시는 관계 단절이 아니라 약속이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만 보고 자녀의 상황을 묻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연에서 자녀의 이따가 할 거야 라는 말 뒤에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피로, 불안, 주의 분산 같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숙제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까?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어? 와 같은 질문은 아이의 행동 이면을 읽는 감정 탐색형 질문이에요. 또 원성을 높였다는 사실에 후회가 됐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후회는 좋은 시작이지만 자녀와 관계 회복 대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빠가 생각해보니 너무 큰 소리로 말해서 네가 속상했을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실수해도 감정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올바른 상호작용에는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오늘 숙제 다 했어? 이따가 밥 먹고 할 거예요. 그래, 밥 먹고 좀 쉬었다가 하자. 근데 너무 늦으면 내일 힘들지 않겠어? 8시 전에는 시작하는 거 어때? 네, 알겠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빠가 아이에게 숙제 다 했어? 하고 묻는 상황이었죠. 보통은 여기서 지금 당장에로 이어지는데 그 대신에 8시 전에는 시작하자. 괜찮지? 라는 대화법으로 바뀌었네요. 이 차이가 정말 커요. 명령이 아니라 예고로 말하면 아이는 거부감 대신 준비할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괜찮지? 처럼 물어봐주면 아이도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니까 협조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8시 다 됐다. 시작할까?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조금 더 놀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건 지켜보자. 대신 숙제 다 하면 아빠랑 같이 게임하자. 어때? 좋아요. 다음 장면에서는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아이가 여전히 숙제를 안 하고 있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기서 바로 목소리가 커져요. 맨날 이따가 하잖아. 그런데 이 아빠는 그 대신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놀고 싶은가 보네. 엄청 천사 아빠시네요. 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주네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 주니까 아이는 방어하지 않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건 지켜보자 라고 부드럽게 규칙을 다시 세워주니 아이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까 숙제하기 싫었던 이유가 있었어? 네, 학교에서 글씨를 너무 많이 썼더니 손이 아팠어요. 그랬구나. 하루 종일 연필 잡고 있었으니 손이 아플만 하네. 이젠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좋아. 무슨 게임 할까? 장면에서는 아빠가 자녀에게 왜 안 했어?가 아니라 오늘 숙제하기 싫었던 이유가 있었어? 라고 묻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유를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솔직하게 학교에서 많이 써서 손이 아팠어요 라고 말하죠. 이건 부모가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에요. 부모가 비난 대신 이해로 접근하면 아이도 자기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좋게 말하고 싶은 부모님들 마음 다 똑같아요.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피곤하면 말이 앞서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기보다 지금은 내가 좀 지쳤구나 하고 잠시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 한 박자 멈춤이 감정 조절의 시작이고 그게 결국 훈육의 성공 포인트가 됩니다. 직접 말로 해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말투 하나하나가 아이의 반응을 얼마나 바꾸는지 바로 느껴질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한번 직접 해볼게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화를 참고하여서 부모와 자녀 역할을 나누어 연습해 볼게요. 자, 이제 5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2의 상황을 바탕으로 올바른 대화를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땠나요? 감정을 다루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조금만 말의 순서를 바꿔도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좋게 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서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훈육은 순간의 완벽함보다 그때그때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5살 아들을 둔 50대 중반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신발도 벗기 전에 제 품에 와서 엄마, 친구들이 엄마 보고 할머니 같대 라고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웃으면서 그게 왜 속상해? 그냥 웃어 넘기면 되지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입술을 내미더니 나는 싫어. 친구들이 계속 놀린단 말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 가족은 우리만의 멋이 있잖아 하고 달랬어요. 그러자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있었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켠이 찜찜했어요. 그날 밤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제가 혹시나 아이의 속상함을 그냥 넘기려고 한 건 아닌지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다음은 사연 3 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그게 왜 속상해? 그냥 웃어 넘기면 되지 라고 하셨는데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기려는 말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내 마음은 별일 아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결국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쪽으로 배워요. 공감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안전하게 머물고 흘러갈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속상했구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서 마음이 아팠겠다. 라고 이야기해준다면 자녀는 내 감정이 이해받았다고 느낄 거예요. 이어서 어머님의 괜찮아. 그런 말은 무시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아이는 사실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괜찮아는 실제로는 더 깊은 감정 표현을 차단하는 언어가 됩니다. 위로는 공감 이후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랬구나.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지. 엄마라도 속상했을 거야. 라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면 아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사연 속에서 아이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있었다는 건 사실 자신의 감정에 공감받지 못해 대화를 멈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부모가 감정을 이름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속상했구나, 마음이 아팠겠다. 이런 말들이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의 속상함을 그냥 넘긴 건 아닌가 싶었어요. 라는 말,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도 상처받을 수 있고 당황할 수 있죠. 부모가 그 감정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감정까지 덮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감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감이 담긴 올바른 대화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어떤 말과 태도로 아이의 속상함을 다독일 수 있을까요? 엄마 있잖아요. 오늘 친구들이 엄마 보고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상했어? 네, 친구들이 놀렸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서 마음이 아팠겠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친구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었나요?
자녀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왜 속상해?가 아니라 그랬구나로 받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부모가 판단이나 조언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했어? 그랬구나 라는 수용적 경청의 신호로 자녀에게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콕콕 아팠겠다. 엄마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 네, 그래서 슬펐어요. 맞아, 슬플 수 있지. 하지만 엄마는 네가 솔직히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두 번째 장면에서는 부모가 그 말 들었을 때 속이 콕 아팠겠다. 엄마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감정까지 함께 언급하면 아이에게 엄마가 진짜 내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부분은 아이의 감정 표현 자체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언어예요. 엄마가 다른 친구들 엄마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엄마가 너를 오래 기다리다 만나서 그래. 엄마는 그래서 너가 너무너무너무 소중해. 정말요? 그럼 늦게 만난 만큼 엄마는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한단다. 세 번째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었죠. 엄마가 다른 친구들 엄마보다 나이가 좀 많은 건 맞아 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건 엄마가 너를 오래 기다려서 만나서 그래 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바꿨습니다. 아이가 느낀 다름을 특별함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나를 더 오래 기다려서 더 특별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을 숨기지 않되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엄마,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말하면요? 그럴 땐 아니야, 우리 엄마 멋있는 엄마야 라고 말해도 돼. 그리고 속상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아.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가 그럴 땐 아니야, 우리 엄마 멋있는 엄마야 라고 말해도 돼. 그리고 속상하면 언제든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자녀에게 언제든 말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개방적 의사소통을 형성하며 자녀는 감정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부모, 자녀 관계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지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이 되어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역할극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5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5분의 시간이 지나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역할극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6회기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법이 있나요? 혹은 역할극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나 놀랐던 점, 혹은 잘한 점이 있나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작은 숙제를 드릴 건데요. 크게 어렵지 않은 숙제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대화법 2-3개 정도 작성해서 학습자 커뮤니티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살 딸과 5살 아들을 둔 40대 후반 엄마의 사연인데요. 우와, 엄청난 막둥이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딸과 어린 늦둥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막내가 생기고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큰딸이 동생을 돌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엄마 힘드니까 내가 볼게 하며 기특하게 도와주었던 아이였는데 얼마 전 갑자기 큰 아이가 나 이제 동생 안 봐. 나 수능도 봐야 하고 내 인생도 힘들어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해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왜 이렇게 말할까 싶은 생각이요. 그 뒤로는 서로 대화도 줄고 집안 공기가 무겁기만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살이면 곧 수능을 봐야겠네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어머님의 상황도 이해가 가고 수능을 앞두고 걱정과 고민이 많은 따님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과제로는 사연 속 부모가 되어 올바른 상호작용 대화 예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가지의 상호작용 대화를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적은 후에는 카카오워크에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칠회기, 은퇴 준비와 교육비를 병행하는 재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번의 역할극을 통해 느꼈던 감정, 생각을 떠올리며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업에 관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가정에서 적용해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